빰빰빰빠라밤 빰빰빰빰빠라밤. 우리만의 디지털 관심사 위주의 이기적인 방송. 우리 눈에 안 띄면 뉴스도 테마도 아니야. 마케팅 빅 리. 시즌 3 에피소드 2 프레시코드 편 두 번째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즌 3 에피소드 2 프레시코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그 두 번째 시간이에요. 여전히 그 프레시코드의 정유석 대표님하고 유희경 이사님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지난 시간에 거의 뭐 목욕탕 목소리로 그냥 저희 그 마비가 아주 뜨거웠다고. 목욕탕 목소리는 목욕탕 어떤 목소리? 거죠? 동굴. 아, 그렇지. 우리 목욕탕 목소리. 안녕하세요. 유성님이요? 아. 네. 처음에 네. 같이 시작하고 저희 네네네. 샐러드 막 테스팅 할 때 런칭 전에 저희 각자 친구들 많이 데리고 와서 테스트 많이 했거든요. 아, 그랬어요? 그럼 유저 피드백 네네네. 그때마다 막 저희 주변 여자 지인들이 난리가 났네요. 대표님 왜 이렇게 목소리가 좋냐고. 얼굴을 못 봐서 그렇습니다. 아니 같이 네. 얼굴 봤잖아. 네. 네. 아니 근데 얼굴도 솔직히 못생긴 편은 아니에요. 네, 정 저도 한번 대표님이 할까요? 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네. 미스터리가 있는데 저한테는 어떤? 제 주변 여자들은 네. 이렇게 정 대표 왜 이렇게 멋있냐, 네, 네, 잘생겼다, 네. 목소리 굳이 필요 좋다 없는 얘기가 내용인 것 같은데 많이 왜 자꾸 얘기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얘기를 네. 많이 하시는데 네, 네, 네. 정 대표님 방송 분량 좀 생각해 주세요. 저의 뭐 그런 얘기는 없었나요? 들어가시죠. 지금 얘기가 본질이 그게 아니었네. 재밌다. 정윤호 대표를 칭찬하는 게 아니고 왜 나를 칭찬해 주냐? 유희경이 나에 대한 칭찬은 그동안 없었냐. 근데 악플 날릴 것 같습니다. 네. 왜죠? 없을만하네, 막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프레시코드에 대한 소개와 이제 대표님들이 어떤 이제 그런 과거의 과거사들을 들어본 시간이었는데요. 전반적인 얘기를 들었었는데 이제 오늘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이제 말씀했던 그런 프레시코드 이제 뭐 시장 관련된 어떤 트렌드를 들었다고 하면 프레시코드를 조금 더 들어가서 네. 좀 본질적인 어떤 프레시코드만의 강점, 그다음에 특별한 면이 있어서 왜냐면은 이런 그전 것들이 우리 이제 에피소드에서 이 샐러드 시장 자체 파이도 작고 그리고 또 이용자와 이제 판매자에 간의 괴리도 있는 어떤 시장이고 하는데 그렇다면 프레시코드가 처음 등장하면서 강점 우리는 이런 걸로 차별하겠다 주 무기가 이거다라고 했던 것들이 뭐가 있는지.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가 지금 뭐 아직 서비스 2년 차이고 저희가 지금까지 발견해낸 것들 위주로 이제 저희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고 있다라고 이제 좀 얘기를 하면 저희가 이제 플랫폼을 기반으로 저희가 어찌됐건 온라인 매장화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의 회사들이 네. 유휴 공간이 하나의 매장화가 되고 있는 거고 그 매장들을 통해서 매일매일 주문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저희 가게가 없잖아요. 네. 네, 대신에 저희가 신기한 거는 그 건물에 있는 그 회사에 있는 다른 분들이 시키시는데 그게 하나의 묶음 주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은 사실 이제 뭐 물류나 유통이나 이커머스 할 때 한 번 갈 때 많이 배송하는 걸 원하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현실적으로 만들어내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런 거점 배송들이 기반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주문들이 묶어지고 저희는 그거를 잘 배송하는 모델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보니까 한 가지는 저희가 이 묶음 주문들을 얼마나 잘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걸 잘 만들어낼 수 있다면 저희 상품을 당연히 지금은 하고 있지만 이런 좋은 건강 편의식들을 저희가 얹을 수 있겠다 네. 같이 배송할 수 있겠다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고요. 하다 보니까 느낀 거는 저희가 한 번 동선 나갈 때 보통 한 20개에서 25개 정도의 저희가 딜리버리 스팟을 돌거든요. 한 번 나갈 때 와. 그거를 다 이렇게 배송비를 쪼개보면 네. 저희가 1륜차 대비 한 7분의 1 가격 이에요. 저희가 그 한 아무래도. 500원대 정도의 배송비를 저희가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 말인즉슨 네 다른 어떤 상품들이 오거나 저희가 네. 2륜차로 할 수 없는 것들을 도심 지역에서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도심 지역에서 이렇게 유통망과 물류를 만들어 나가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완전 너무 네. 어렵죠. 근데 저희도 사실 이걸 하겠다고 시작한 건 아닌데 네.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보이게 되었고 저희는 이제 딜리버리한 스팟이 한 55개 정도의 지금 스팟인데 저희가 한 3년 안에 한 3,000개 이상을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스타벅스보다 많게 교회보다 많게 저희가 네, 교회가 10,000개 넘거든요. 네. 만들어내면 되게 네. 재밌는 일이 벌어지겠다. 네, 네. 단순히 처음에는 샐러드를 시작했지만 네. 저희는 그 이상을 할 수 있지 그렇죠.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경쟁하는 구도 자체를 저희가 같은 샐러드 가게랑 경쟁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네. 기존의 유통망들 신선 편의식품이나 건강 편의식을 네네네. 배송할 수 있는 유통망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를 많이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거점 배송이 그럼 차별화 전략. 네네. 그래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또 스팟별로의 커뮤니티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네. 가령 뭐, 예를 들면 예, 이경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워크 역삼에 저희가 이제 들어가 있는데 혼자 식사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이나 이제 보통 샐러드를 먹을 때 혼자 먹는 거에 대한 부담들이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리고 특히 여자분들은 그거 드실 때 약간 다이어트를 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이어트 하냐는 약간 인식들의 눈초리들이 있대요. 근데 네네네. 이제 이경님이 그 샐러드 런치를 만들어가지고 네.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5명 정도 시작했나요? 네, 저 한 7주 차 정도 됐고 매주 벌써 7주 차나 그냥 됐어요? 매주 네. 이렇게 구글 시트로 함께 위워크하는 나름 멤버 커뮤니티가 있어서 네네. 원래는 제가 12월부터 위워크 역삼에 저랑 디자이너 님만 이제 2명이서 있었는데 네. 맨날 둘이 같이 샐러드를 먹었어요. 점심마다 저희 걸 배송받아서 위워크 역삼도 당연히 푸코스팟이고 그래서 여기가 이제 푸코스팟이란 걸 알리면서 네네네. 어떻게 하면 더 활성화를 시킬까 하다가 저랑 디자이너님 맨날 단둘이서 샐러드를 먹다가 주변을 보면은 샐러드를 사서 드시거나 이런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커뮤니티에 샐러드만요? 샐러드든 아니면 배달 음식이고 네네네. 좀 추운 겨울이고 미세먼지 나가기 또 많고 그러니까. 나가기 네. 그리고 그런 거잖아요. 뭐 미국에서도 샐러드 많이 먹고 이런 것들이 업무 시간에 최대한 빨리 네. 샐러드를 그냥 먹고 내 시간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그 시간에 일을 더 빨리 하려는 사람들이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같이 드실 분 해서 올려봤어요. 커뮤니티에. 네. 첫날에 한 뭐 4-5분 정도 이제 신청하셨고 지금은 누적은 거의 한 번이라도 참여했던 분이 한 거의 100명 될 것 같은 게 7주 동안 했고 거의 매일매일 10명 내외로 왔었어요. 근데 이번 주는 거의 뭐 하루에 17명 오셔가지고 두 그룹으로 나누고. 그럼 위워크에 근무하시는 분들만 아니, 지금은 위워크 지금은, 멤버만 네. 대상인데 가고 싶어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가고 다음 싶어서. 주부터는 외부 지인분들이나 그런 네. 분들은 좀 초대를 해서 한두 오. 분씩 할까도 생각하고 가능하다고 있는데 합니다, 여러분. 네. 제가 사실 저희가 포코스팟 모델을 처음에 만들면서도 저도 그 전에 네.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도 느낀 게 네. 이런 숨어 있는 니즈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꼭 밥을 먹으러 갈 때 우르르 나가서 내가 네. 원치 않는 그런 메뉴를 뭐 다 맞아요. 같이 꼭 다수결처럼 하게 되잖아요. 네. 네네네. 나도 밥이 아니어도 뭐 이렇게 샐러드를 먹어도 괜찮은데 그런 것들을 함께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기회를 발견을 못 하고 있다가 재밌는 거는 회사마다 아마 공감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전에 다녔던 회사는 샐러드 그룹이 있었어요. 약간 밥을 있어요. 예, 나가서 있습니다. 먹기도 애매하고 예를 들어 돈을 좀 아끼고 싶다거나 아니면 다이어트를 뭐 한다거나 도시락 그룹 이렇게 네, 도시락 있어요. 그룹. 그래서 예. 저희 전에 있었던 회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이마트 온라인으로 장보기해서 닭가슴살에 야채랑 뭐 다 주문을 되게 해가지고 체계적이다 거기는. 네. 지금까지. 네, 미리 주문을 해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닭가슴살 훈제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만들어서 먹었어요. 근데 얼마나 네. 손이 많이 가요. 네. 많이 가죠. 그런 그룹들이 저희 회사에도 네. 있었는데 다른 회사에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근데 우리가 항상 매번 모이는 게 아니라 한 번만 네. 우리가 모아서 푸코스팟 네. 오픈이 되면 네. 그 다음부터 내가 다른 애들이랑 약속을 안 잡아도 내 푸코스팟으로 주문 혼자만 해도 네네. 항상 거기는 묶음 배송인 거니까 저희 시스템상 그리고 그분 말고도 다른 네. 수요가 있는 거를 어느 정도 확인한 다음에 가는 거기 때문에 네, 네. 한 개만 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묶어서 한 번에 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물류비가 네. 낮아지는 거고 이 정도면 위워크에서 돈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비밀입니다. 네. 죄송해요. 근데 비밀은 아니고요. 예. 네네. 그래서 가설로만 생각하고 네. 있었던 게 네네네. 그 지금까지 55곳의 푸코스팟 열면서 대부분 고객들이 네. 요청을 하신 거예요. 네네. 저희가 먼저 영업을 가서 이걸 열어주세요 한 적은 한 번도 없고 대부분 어떻게든 이렇게 오셨고 우리 회사에 샐러드 먹는 사람 많아요. 네. 제 주변에 많아요. 저희가 뭐 몇 네. 명 모으면 되나요? 이런 네. 식으로 오, 먼저 좋네요. 해서 저희한테 요청을 해서 몇 명 만드셔서 한 거고 네. 역삼에도 뭐 1인 사무실도 있지만 10인 사무실, 뭐 20인, 50인 사무실 이렇게 네. 큰 회사들도 있어요. 네네. 그 중에 한 명이 오기 시작하면 거기서 이제 사람들을 데리고 한두 오는 명씩 거예요. 그렇죠. 입소문 나죠. 여기에 이런 거 같이 신청하자 이렇게 하면은 숨어있던 네. 니즈들이 생기면서 5명, 네. 10명 이렇게 끌고 와서 17명이 되는 거예요. 네네네. 이런 커뮤니티처럼 이런 푸코스팟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룹이나 커뮤니티 이런 멤버십을 잘 활용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사실 제도적으로도 주 52시간 근무 시행이 네. 되잖아요. 네. 2020년부터인가요? 네, 작은 기업들은, 작은 기업들은 큰 그런데 큰 기업들은 지금 큰 기업들은 하고 네. 있어요. 네, 하고 있기도 네. 하고 이게 계속 이제 더 확대가 될 예정인데 사실은 이거에 가장 큰 수혜를 프레시코드가 입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맞아요. 빨리 그거에 좀 시간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해서 어떤 시장 변화 이거 굉장히 특히 이제 직장인 관련된 네. 비즈니스 안에서의 네. 되게 많은 변화들이 일어날 그렇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그냥 뭐 점심 먹으러 이제 딱 그 시간에 가서 뭐 1시간 네. 있기도 하고 1시간 반 있기도 하는데 지금은 5시에 다 끝나버리니까 업무를 빨리 타이트하게 빨리 해야 되죠. 진짜 미국처럼 변하는 거죠. 막 근무하면서 빨리 먹고 뭐 치워야 되는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상황이 되니까 좋은 인사이트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프레시코드에서 요런 점들을 미리 좀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어떤 포인트가 있다고 네. 하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을 했어요. 네. 오, 진짜 그것까지 연결이 안 됐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샐러드에 와, 대한 걸 꼭 발상이잖아. 다이어트라는 키워드가 안 떠오르고 네네. 이제 막 건강이나, 뭐랄까 건강도 더 편하게 나아가서 먹어. 아예 뭐랄까 효율성을 일하는 자기를 관리를 잘하는 사람의 어떤 그쵸. 개념이 있잖아요. 내 시간을 잘 조절하면서 일하는 네, 사람의 네. 직장인의 어떤 그런 걸로 맞아요. 가지고 가면은 더 되게 효과적이겠죠. 좋은 말씀 해주신 게 프레시코드를 먹으면 되게 있어 보이는 거지. 맞아요. 그렇게 프레시코드의 네. 뭐 브랜딩이라고 하면 뭐 브랜딩인 건데 네, 이제 네. 앞으로 고객들이 프레시코드 하면 네, 내가 이거 프레시코드 먹으면 우리 회사 코스파시면 되게 좋은 회사. 네, 네. 여기는 좋은 장소. 내가 프레시코드 핫한 하면 좀 장소. 되게 신선한 취향을 가진 그런 그러니까요. 멤버십을 주고 위어크가 돈 많이 줘야 돼. 그게 재밌는 게 공유 오피스가 네. 또 이렇게 엄청 많더라고요, 되는 게 공유 오피스. 저희한테도 되게 기회인 네. 게 처음에 네. 뭐 위워크에 들어갔으면 옆에 우리도 해주세요. 들이 먼저 요청을 주시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이 거기 고객사가 네, 네. 우리 회사는 이런 거 안 되나요? 왜 안 해요? 딴 데는 오히려 네, 왜냐면 이렇게 이사를 많이 다니세요. 맞아요, 작은 회사들이 맞아요. 이사를 많이 맞아요. 다니기 때문에 전에 있었던 데는 뭐 샐러드 배송 요거 프레시코드 무료인데 여긴 안 되나요? 이렇게 되면 다 비슷비슷하게 있거든요. 그 거리가. 근처죠 사실은. 네, 그래서 여기저기 뭐 다 여러 가지 10곳 뭐 되는 공유 오피스들에 굉장히 그냥 그렇게 큰 허들 없이 들어가게 되고 있습니다. 네. 원래 그 샐러드 시장이 제가 처음 사회생활 했을 때 2004년도에도 가산 디지털 단지 네네네. 이제 있었어요. 네. 왜 그때 성장을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 당시에 옛날에? 2004년이요. 예. 부터 네. 과거부터 레드오션 시장이었었어요. 레드오션 시장이었는데 지금 과연 그게 그 퍼플카우가 된 상황에서 과연 샐러드 시장이 올해 지금에서야 이제 빛을 보는 건 과연 무엇 때문일까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 일단 정부에서는 지금 쌀 부분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네네네. 지금 그쵸. FTA 관련해서도 지금 국내 쌀이 보유고가 어느 정도 네. 있는데 그거 이제 미국에서 이번에 쌀 트레이드 건 때문에 굉장히 이슈가 많았었고 그 와중에 수입 채소 물량도도 굉장히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지금 샐러드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좀 탄력적으로 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최근에 FTA 타결된 내용을 보니까 그런 와중에 만약에 프레시코드가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비즈니스 입장을 보면 정부의 규제도 만약에 나중에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국내 지금 쌀 비축고를 어느 정도 풀어야 되는데 그거를 해소할 방법에 대해서 만약에 정부에서 어떻게 다른 그 솔루션이나 대안이 있을 경우 프레시코드의 대안도 굉장히 궁금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채소 시장이 샐러드 시장이 소비자들의 수요에 의해 따라간다? 저는 절대 아니라고 보거든요. 외국계 기업에서 일을 해보신 분들 대부분 아시겠지만 일이 너무 많고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고 거의 페이퍼백, 페이퍼백에다 점심을 아침에 사가지고 출근하는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돌아간 건데 국내에서 여러 가지들 환경과 맞춰서 샐러드가 이렇게 가는 것도 하나의 트렌드이긴 하겠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프레시코드가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불확실성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런 거 봤을 때는 이게 계속 오고 있는 트렌드이긴 하지만 언젠간 또 다시 기복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2004년도, 2005년도, 6년도까지 샐러드 시장이 국내 직장인들한테 선풍됐다가 잠깐 죽었다가 이제서야 또 다시 비치고 언젠가는 또 다시 약간 바닥을 치고 올라올 때 청취자들도 이거를 아마 경험해 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과거에도 그랬었는데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텐데 샐러드는 똑같이 변하고 있고 그리고 기업 조직도 거의 1인 기업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환경이 변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 봤을 때 저는 이게 과연 지금의 시장이 답인가? 라고 항상 의문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은 생각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서 제가 그런 질문을 드렸어요. 그 저랑 이제 같이 군대 갔던 동기도 그 친구들이 나와가지고 했던 게 샐러드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요? 문 닫았어요. 네. 그분도. 내가 훨씬 많으셨는데 어떤 느낌인지는 저도 이제 확실히 좀 알 것 같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지금 얘기해 주신 얘기들 좀 들어보니까 네. 사실 뭐 사업이라는 게 자기 것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쵸. 여러 가지 네, 기회들이 다 그렇죠. 맞아서 네. 되는 거라서 저도 말씀해 주신 내용 좀 그 시장을 듣고, 만들어 같이 네네네. 만들어야죠. 사실 그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고객의 니즈고 네. 저희 마케팅 메시지가 될 거고 저희도 사업할 때 사실은 이제 뭐 당연히 이런 얘기들을 나와서 들으면 이제 그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또 네. 막상 하다 보면 이제 거기 파묻힐 수밖에 없거든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고객의 입장들과 목소리를 듣는 게 되게 중요해서 그런 부분의 상품 카테고리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계속 네.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느끼는 거는 프레시코드 이제 1편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지금 이렇게 들어보면 되게 고객 접점하고 포인트가 되게 많으시다. 네. 그리고 네네네. 직접 그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건 포인트들을 많이 만들어가고 또 네. 거기서 또 경험도 얻고 또 거기를 또 이제 바로 이제 서비스에 반영하기도 네. 한다라는 네. 정말 그게부터 많이 다가오네요. 네. 저희는 일단 메인 모델이 직장에서 점심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네. 분들이 샐러드를 많이 그쵸. 시키시기 네. 때문에 뭔가 음. 직장 문화가 다 같이 뭐 네. 상사가 원하는 대로 가야 네, 되는 네, 네. 곳에 계신 분들은 약간 네. 접근 그런 분들이 아니라 네. 조금 자유롭게 내 시간을 즐기고 싶은데 그렇죠. 빨리 먹고 운동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냥 내가 여유롭게 건강한 맞아요. 거를 나 혼자 먹는다거나 음. 이런 그러니까 좀 맞아요. 보수적이기보다는 그리고 요새 사실 아무리 보수적인 회사여도 욜로나 이런 것들이 트렌드고 네. 아무리 대기업에 가도 자기의 그 시간을 관찰하려는 분들이 많아져서 좀 그게 네. 저희도 이게 잘 맞아 하지 떨어지는. 않았나. 네. 네, 네, 네. 네. 그래서 말씀한 것처럼 저희가 직장으로 처음에 타겟을 잡았고 지금도 네. 이제 계속 확장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네, 지금 네.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 것이 뭐 거주지가 정말 우리한테 매력적인 곳일 거냐. 저희가 처음에는 이제 여러 명이 모여 있고 구매력 있는 사람이 있고 홍보하기 좋고 여러 가지 조건들 때문에 사실 열었었는데 네, 네. 이제 그 거점이 뭐 향후에는 뭐 거주지가 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이제 공공장소 뭐 예를 들면 지하철 역사라든지 이런 곳이 될 수도 있고 말도 안 되는 곳에서 사실은 네. 니즈들을 좀 테스트해보고 싶어요. 네. 그래서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트렌드나 여러 가지 것들도 있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고객의 목소리니까 네. 고객이 왜 이거를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네, 네. 것처럼 출근길에 타이트하게 일하고 싶어서 주문시켜놓고 가져갈 수 있다. 그것도 하나의 포인트가 되겠죠. 그런 것도 저희도 찾아가는 중이어서 요번에 저희가 이제 한 상반기에 이제 거주지 쪽으로 저희가 포커스 팟을 열어요. 그래서 네. 실제로 큰 기업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네, 네. 거주지에서 그쪽에서 픽업을 하는데 이제 거기는 아파트 단지가 저희의 타겟군이겠죠. 네, 그런 식으로 저희가 한번 픽업을 얼마나 오고 분여회와 네. 협업을 하셔야 돼요. 실제로면 사실 근데 이렇게 만약 되게 거주지를 한다 그러면은 점심이 이제 그게 아니라 저녁이 더 타겟팅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저희도 좀 보고 있어요. 지금 또 아이디어 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학원가. 이제 늦게까지 일하는데 그 친구들 항상 패스트푸드 먹는다. 맞아요. 근데 맞아요. 부모님들은 대안이 없는데 먹여야 된다. 네. 그러면 과연 그거 대체제가 그쵸. 뭘 거냐? 네. 그게 제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주변에 이제 뭐 중고등학생들한테 먹여봐도 굉장히 잘 먹어요. 근데 부모님도 초등학생 놀래거든요. 네. 우리 아들이 이렇게 야채 먹는 애가 아닌데 다 먹었다. 우리 아들 안 먹고. 네,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개인적인 경험이긴 하지만 앞으로 뭐 학원가라든지 그렇게 밀집된 곳이 하나의 포커스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그 대치동 쪽에 있는 패스트푸드점이 하나 사라졌더라고요. 네. 근데 그것도 보면 오프라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쵸. 고정비 네, 증가라든지. 이슈가 많으니까. 네, 근데 그런 네, 것들을 없이. 여러 가지 기회로 네. 삼아가지고 오프라인에 매장을 열지 않고도 우리가 굉장히 이런 것도 배송할 수 있고 픽업할 수 있게 만든다.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 네. 있지 않을까. 혹시 그런 스팟 중에 공영 주차장도 혹시 들어가 있나요? 지금은 없고 저희가 원래 이제 그 모 회사에서 하는 주유소 그 네. 상생 그 프로젝트 지원하려고 했을 때 하진 않았었는데 네네네. 주유소가 실제로 그런 거 굉장히 많이 시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공영 주차장 네. 공간 활용하는 거에 네. 대한 뭐 사업도 많더라고요. 네네. 거기도 어차피 공간 놀고 있고 이제 유통, 네. 배송 뭐 이런 쪽에서 네네. 그쪽에 관심을 되게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네, 제가 그래서 에어비앤비 사업에 관심이 많았던 것 중에 하나가 네네네. 공간이거든요. 네네. 남는 공간이 엄청 많은데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 저쪽에서 것인가? 어떻게 활용할까에 대한 고민들 굉장히 많이 네, 했었고 네. 나중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곳에 포커스팟이 생겼으면 좋겠다. 네. 뭐 이건 그냥 예시인데 뭐 예를 네. 들면 뭐 말도 안 되는 뭐 명품관에 포커스팟이 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정말 막 말도 안 되는데 어디에 가서든지 발에 치는 게 다 포커스팟이어서 네네. 다 그거를 밀집시키면 그거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마치 이제 스타벅스가 매장이 여러 개 돼서 마케팅 어디 비용을 가나? 줄이는 것처럼 네네.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듣다 보니까 약간 궁금했던 게 배송이나 유통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어느 정도 중개하는 업체를 끼고 하시는 것 같은데 네.
확장하면 확장할수록 네. 더 걱정이 들 수도 있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이걸 네, 유지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서비스는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해당 또 유통하는 이쪽 업체에서도 이게 많아지면 이게 자기 것도 아니니까 이 정도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서비스가 질이 조금 생각했던 것보다 달라질 수도 있다 보니까 그런 거를 또 걱정이 혹시 되시는지. 네, 그래서 당연히 네. 이제 저희가 처음 사업했을 때 3곳이었거든요. 네. 정말 보니까 엄청 많더라고요. 네, 보니까. 네, 근데 이제 이게 늘려왔었을 때 네. 처음에 3곳 했을 때 방법이랑 지금이랑 다르고요. 저희가 55개였다가 300개 했을 때 다르고 1000개 넘을 때 다를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도 다행인 거는 저희가 고객의 요청을 받아서 사실 오픈을 했기 때문에 동선을 저희가 짰거든요. 그게 굉장히 큰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보통 이제 뭐 이륜차 배송한다. 그럼 구단이나 동단이나 뭐 이렇게 끊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게 사실 되게 쉬워 보이지만 엄청 어려운 거거든요. 왜냐면 이륜차 하나로 갈 수 있는 게 4개에서 6개 정도가 네. 1시간에 보통 네. 커버하는 거라서 근데 거기에 이해관계가 엮여 있고 이래서 맞아요. 저희는 이제 그 동선을 IT화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최적 배송 경로를 짜서 가장 많은 물건을 싣고 떨굴 수 있을까. 근데 그게 데일리로 바뀔 거거든요. 그 결정해 주는 거를 시스템화하고 기사분들은 거기에 맞춰서 딜리버리 할 수 있게. 근데 그게 꼭 저희일 필요는 없어요. 이륜차 배송 업체인데 거기도 남는 차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거는 저희 라우트에 들어가서 할당해서 배송한다. 이런 식으로 묶으면 저희가 굳이 유통이나 물류를 엄청 많이 지지 않고도 플레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나중에 막말로 진짜 배송의 다양화가 생기잖아요. 길 가다가 내 거 얹어갖고 해외에는 배송해주기도 하고 자전거를 배송해주기도 하고 맞아요. 이런 모델들이 다 적용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카쉐어링 업체도 사실 되게 해보고 싶었거든요. 아침에 출근길에 준다든지 돌아다니니까 그쵸. 돌아다니는 곳들이 이동식 포커스파에서 생각하면 저희는 말이 되거든요. 뭐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다 상상이긴 하지만 상상한 거를 최대한 반영을 해보려고 하고 있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직접 배송을 다 직접 하세요? 지금 명은 못 드렸는데 저는 네. 그냥 중개하는 그 업체 라이더가 다 있는 줄 알았거든요. 아니에요. 제 명함 안 드렸는데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 유명한 푸코맨이시죠. 네, 제가 명함 뒤에 인스타에서 배송하는 본것 같은데? CEO라고 약간 네, 맞아요. 그 오. 소문만 듣던 비주얼로 영업하시다는 분? 실제로 고객을 만나지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푸코스파 배송은 네. 자체 물류예요. 저희 55곳을 열면서 저희가 자체 이걸 되게 덤덤하게 말씀. 이거 정말 배송하는 힘든 캐파 안에서 사실 유성님 혼자 하실 때는 저희가 해보니까 한 명당 일단은 1시간이라고 해야 되나? 네. 점심시간 한 번 나갈 때 그게 저희 키친에서 출발해서 30곳 다 돌고 회사 도착하는 거 1시, 그러니까 한 3시간을 잡고 고객이 받는 시간은 한 11시부터 12시 반 정도라고 점심이니까 그렇게 했을 때 한 사람이 동선 짜서 도는 게 한 30곳 정도가 맥시멈이에요. 여태까지는. 근데 그런 식으로 그거 차면 한 명 더 나오고 이런 식이었고 그 외에 이제 약간 눈물이 삐죽하게 나죠. 나오고 되게 근데 인생극장 같은. 근데 확실히 듣다 보니까 역시 본인이 먼저 이렇게 뛰고 하면서 느끼는 게 있다 보니까 그렇죠. 전략적으로 뭔가 이렇게 해야겠다 청사진이 나오신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또 궁금한 건 그럴 때 건강 관리는 어떻게 같이 해줘. 그래서 같이 해줘. 가체중 갑자기 아니고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프레시코드 이렇게 샐러드를 하다 먹습니다. 보면. 사실 점심은 샐러드를 많이 먹거든요. 네, 그게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과체중은 별개고요. 네, 원래 부모님이 크게 나셔가지고 유지가 된 거라서 그거는 별개입니다. 그럼 가까운 미래에 프레시코드 브랜드 명이 달린 무인 자동차를 볼 수 있겠네요. 지금 원래는 저희가 레일을 끌고 있는데 거기다가 아직은 스티커를 안 붙였는데 빨리 할 예정. 그게 이제 2대 정도가 지금 서울 시내 점심시간에 달리고 있어요. 건물로 그렇게 배송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건물 안에 지금 사실 그 로봇으로 이제 배송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이제 현실적인 거는 건물 안에서의 배송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그 건물마다 푸커스팟이 있다 그러면 거기서 출발할 수 있으면 되게 좋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저희가 접근하는데 이제 출입도 하나 이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실사를 가서 그러니까 출입하는 배송 거 기사님들 해요. 그게 제일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힘들거든요. 특히 큰 건물들은 그 어떤 스팟이 없는 데들이 많아서 되게 그 배송을 하기 전과 후를 이게 되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 방법 있지 않을까? 그 건물 내부에서 일하시는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분들한테 일정 비용을 드리고 배송을 부탁드리고 그런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이미 일본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일본은 일본 미쯔비시 본사랑 그 소니 본사는 그 직원들 이제 보안 이슈 때문에 내부에서 청소하시거나 경비하시는 분들한테 간접적으로 그 인다이렉트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 방법도 네, 그 내부적으로 그 용역업체랑 협의를 해서 네. 무료하시는 것도 나는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같은데도 사실 물류 우편이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그쵸. 네. 던져만 놓고 거긴 경비 아저씨가 다 분류하고 맞아요. 전달해 네. 주는데 네. 수익 쉐어를 해서 엄청 그게 잘 됐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참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좋은 생각이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좀 이분은 여기서 네, 이분은 여기서 네. 정리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고 3회에서 더 한뎁스는 아니고 더 들어갈지 하겠습니다. 네. 그때 기분에 따라서 하고요. 네. 일단 뭐 에피소드 2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3부에서 봬요. 안녕.